여보, 어디야? 빨리 들어와. 하지만 남편의 행태는 더욱 이상해졌고 급기야 주말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불안해진 은주는 남편 핸드폰을 몰래 들춰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거기서 목격한 것은 절친 선영과 주고받은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한 농담과 은밀한 대화들. 뭐야 이게? 선영이랑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야?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35세 김은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해온 절친 선영을 믿었던 은주. 그런데 어느 날 선영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친구라며 10년을 함께 했잖아. 근데 어떻게 내 남편하고?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 분노가 복받쳐 오르는 듯했죠. 사실 은주와 선영은 고등학교 때부터 20년 가까이 친구로 지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늘 함께 어울리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둘도 없는 사이였죠.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없었습니다. 남편 태호와 딸 하나를 둔 은주는 싱글맘인 선영을 늘 걱정하고 아껴주었죠. 선영아, 우리 집에 놀러와. 하나랑 같이 놀아주면 엄마는 편하게 쉴 수 있잖아. 선영은 은주의 집에 자주 방문했고 은주의 남편 태호와도 어느새 친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별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태호가 외박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회식이 줄어들었는데도 주말에도 술 마신다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은주의 마음속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끔찍한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죠. 여보, 어디야? 빨리 들어와. 하지만 남편의 행태는 더욱 이상해졌고 급기야 주말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불안해진 은주는 남편 핸드폰을 몰래 들춰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거기서 목격한 것은 절친 선영과 주고받은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한 농담과 은밀한 대화들. 뭐야 이게? 선영이랑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야? 머리가 하얗게 될 만큼 충격적인 사실의 발견. 20년을 친구로 믿어온 절친과 10년을 함께한 남편의 배신에 은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나랑 선영이는 그냥. 변명의 말을 꺼내려는 태호의 뺨을 은주는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닥쳐. 오해?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오해라고? 나랑 딸 버리고 내 친구랑 바람 피운 거잖아. 절규에 가까운 외침과 함께 은주는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베프의 배신과 남편의 외도라는 이중의 충격에 숨이 막혀왔기 때문입니다. 20여 년을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줄 알았던 절친 선영, 그 소중한 우정이 남편을 빼앗아간 불륜으로 무너진다니. 은주의 가슴은 비참함과 배신감으로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살인적인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이런 더러운 뒤통수를 칠 줄이야.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선영아,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친구를 저주하며 오열하는 은주를 보며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은주에게 있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20년의 우정도 10년의 결혼 생활도 한순간에 부서져 버린 참담한 현실 앞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은주. 그녀는 어떻게 이 좌절과 배신의 순간을 이겨내야 할까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믿었던 친구와 남편의 배신에 무너진 은주, 그녀의 손에는 태호와 선영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정한 애칭과 야한 농담, 은밀한 만남, 약속까지. 은주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내 절친과 내 남편이 이런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은주야, 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 사과하는 선영의 말에 은주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20년 우정을 이렇게 저버려 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변명. 한 번이라도 우리 생각은 해봤어? 절친이 싱글맘이라고 내 남편까지 넘봐. 우린 친구가 아니야. 넌 이미 죽었어. 분노에 찬 은주의 말에 선영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듯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태우 역시 은주의 눈물에 주저앉아 애원했지만 상처받은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0년간 지켜온 가정을 배신한 그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기에 용서. 2번 다시 그 말 꺼내지 마. 난 이혼할 거야. 우리 딸은 다신 너 같은 아빠 밑에선 못 크게 할 거야. 은주의 차가운 말에 태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배신한 대가로 이혼과 딸과의 이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 모든 게 끝나버린 듯한 절망감이 엄습해왔지만 은주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딸 양육권은 꼭 내가 가질 거고. 그렇게 은주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호와 선영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는 은주, 그녀의 결연한 모습 뒤로 깊은 슬픔과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이 남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울분을 삼키며 은주는 이혼 소송에 몰두했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지만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죠.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 친구로부터 딸의 양육권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은주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은주가 이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은주는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끊임없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남편 태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들을 꼼꼼히 모으는 일에 전념했죠. 일단 문자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했으니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양육권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죠. 변호사님, 제발 우리 하나는 지켜주세요. 전 하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애원하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죠. 재판이 시작되고 은주와 태우 사이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불륜의 정황 증거를 내밀며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은주 측과 모든 것이 오해일 뿐이라며 발뺌하는 태우 측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양육권 판단을 위해서는 쌍방의 자격과 환경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주의 불안감은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하나의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태호에게 뺏기는 건 아닐까? 재판부에 말씀드립니다. 전 아이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양육권을 박탈당한다면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뻔뻔한 태호의 주장에 은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도 아이 아빠 노릇을 하겠다는 그 신념 없는 태도가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아이 아빠라면서 우리 가정은 왜 버렸나요?
불륜으로 딸에게 상처를 줬으면서 법정에서 터져 나오는 은주의 절규, 태호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의 양육권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 김은주 씨가 미성년자 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 김태호 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자녀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은주는 눈물을 쏟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의 양육권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그 어떤 기쁨보다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꼭 하나를 잘 키우며 살겠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킬게요. 승소의 기쁨도 잠시, 은주의 가슴 속에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의 근원인 선영에 대한 분노 또한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죠. 선영아,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우정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내 가정을 산산조각 낸 죄 반드시 벌받을 거야. 이혼 판결 이후에도 은주는 오랫동안 깊은 슬픔과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그 상처가 좀처럼 아물지 않았기에 하지만 홀로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은주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웃음이 상처받은 그녀에겐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죠. 하나야,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엄마가 너만은 꼭 지켜줄게. 배신의 아픔을 겪고도 꿋꿋이 딸과의 새 삶을 시작하는 은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은주는 그 깊은 상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친과 남편의 배신이 남긴 아픔을 딛고 일어설 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혼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홀로 하나를 키우며 강인하게 살아온 은주에게도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기 마련이었죠. 하나 재우고 나면 한숨도 못 자. 태호, 선영이 떠오르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져. 은주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절친과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삶을 추스르는 일은 생각보다 고단하고 외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태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나 얼굴이나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은주야, 우리 하나 좀 볼 수 있을까? 아빠로서 그리운 마음이 너무 큰데. 딸을 보고 싶다는 태호의 말에 은주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아빠 타령인지. 하나는 절대 안 돼. 딸은 이제 내가 키울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딱 잘라 거절하는 은주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한데 내 고집 때문에 그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닌지 고민 끝에 은주는 용기를 내어 선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이가 되어버린 절친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선영아, 우리 한번 만나. 하나 얘기 좀 하자. 오랜만에 만남에서 은주는 선영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를 위해 태호와의 관계 회복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희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태호 씨랑은 이미 끝났어. 용서해 줄 순 없겠지만 제발 하나만이라도 지켜줘. 선영은 오열하며 은주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녀로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우리 우정이, 내 가정이 무너진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하나 앞길만은 제대로 닦아주고 싶어. 은주는 딸 하나를 위해 태호와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만큼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가고 있었죠. 몇 차례의 만남 끝에 은주와 태호는 하나의 양육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접어두고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한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에게 상처가 돼선 안 돼. 이제라도 잘 키워보자. 고마워 은주야. 내 잘못 뉘우치고 반성할게. 우리 하나 위해 최선을 다하자. 부부의 화해가 하나에겐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에 은주도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죠.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던 남편과 친구. 하지만 미움에 집착하기보다 아이를 위해 화해와 소통을 택한 은주, 그 선택이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난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우리 하나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절망의 터널을 지나 희망을 마주하게 된 은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배신이 남긴 깊은 상처도 아이를 향한 모성애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몇 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의 책가방을 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하나, 드디어 학교 가는구나. 엄마가 제일 많이 축하하고 응원한다. 알지? 응, 엄마. 고마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활기차게 웃으며 학교로 뛰어가는 하나의 모습에 은주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힘겨웠던 시간들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절친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우정과 사랑,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픈 딸아이와의 관계까지 모든 게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아픔의 시간들. 참 힘들었어.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한 그 결심 덕분에 은주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성애가 그녀에게 놀라운 힘을 선사했던 것이죠.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건 우리 하나 덕분이야. 엄마의 살아갈 이유를 준 내 딸. 학교에서 돌아온 하나는 엄마 품에 안겨 즐겁게 제잘거렸습니다. 태호와 선영의 배신으로 모든 게 무너졌던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행복한 일상의 모습이었죠. 하나야, 오늘 학교는 재밌었어? 선생님은 좋으셨고? 네, 엄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신나게 했어요. 학교 너무 좋아요. 해맑게 웃으며 학교 생활을 들려주는 하나. 그 웃음 속에서 은주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깨달음을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나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은주야, 오랜만에 내가 하나 데리고 나가도 될까? 아빠로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태호가 하나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래, 한번 다녀와. 하나가 아빠랑 놀이공원 가는 거 무척 좋아할 거야. 주말 하나를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간 태호. 오랜만에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정겨워 보였습니다. 하나야, 아빠가 미안해. 옛날에는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이제는 자주 만나자. 알았지? 네, 아빠. 하나도 아빠랑 놀러 오니까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와요. 하나와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은 태호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은주 역시 하나가 태호와 좋은 추억을 만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나갔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고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일. 하나를 보면 힘이 나. 내 삶의 이유이고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야. 그렇게 모성애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가던 은주에게 어느 날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은주야, 정말 많이 미안해. 내가 너희 가정을 망가뜨려서. 하나 이야기 좀 하자. 알겠어.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그간의 삶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죠. 정말 내게 많이 미안해. 우리 우정을 저버린 내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도 놓아주려고. 너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선영의 모습에서 은주는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세월이 흘러나가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씩씩하고 밝게 자란 딸을 보며 은주는 뿌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운 딸이야. 앞으로도 너의 모든 길을 응원할게. 엄마 고마워요. 엄마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될게요. 지난날의 아픔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 은주와 하나 모녀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상처를 극복해온 세월 덕분에 그들은 더없이 굳건한 모녀가 될 수 있었죠. 친구와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무너졌던 삶, 그 절망의 순간에도 꿋꿋이 딸아이와 함께 살아갈 힘을 잃지 않았던 은주, 모성애라는 위대한 사랑이 그녀에게 놀라운 희망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슬픔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탱해주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말이죠. 은주처럼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상처를 껴안고 일어선 모든 엄마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의 모성애야말로 세상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희망의 빛이니까요. 오늘 읽어드린 사연은 어떠셨나요? 썰 라디오는 이런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어요. 억울하신 얘기, 부끄러워 말 못하는 얘기 대신 해드릴 테니 영상 설명란에 이메일 주소로 제보해주세요.